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 놓치면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 꼭 보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편해질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해지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2025년부터 현금과 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화폐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바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즉,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죠.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암호가 있어서 주인 말고는 쓸 수 없는 암호 화폐입니다. 현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9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 테스트가 잘 끝나면 곧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 되겠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기초연금, 바우처 카드 등이 다 이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금과는 달리 위조의 위험성이 없어서 안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디지털로 기록을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기에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당국이 전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사생활 침해, 이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현금에 의존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CBDC 사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상용화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월부터 디지털 화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요즘 현금 없는 버스처럼 점차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은 놀라지 마세요. 최저시급 만원대 최초 돌파! 2025년부터는 최저시급이 1030원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드디어 1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제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7년 만에 만원대 최초 돌파이기는 한데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었으니 사실 170원 상승했어요. 겨우 1.7% 올랐습니다. 2023년에 5%가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게다가 2024년 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하였기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달성했는데요.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 나라는 호주,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의 일부 도시,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공공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셨었죠. 하지만 2025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갑자기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2019년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서 목표한 41,000개 구축이 2022년에 완료되면서부터 매년 예산을 삭감하다가 올해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라고 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앞으로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물론 이미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구축이 중단되어서 더 늘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된 약 48,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그 유지와 관리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에 이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잘 유지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번째, 오토바이 번호판이 커집니다. 높이도 높아지고 글자 크기도 커지고 굵어집니다. 이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일부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안전에 도움이 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을 전기차로 치르게 됩니다.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조금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도로주행에서는 전기차를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트램이 생깁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데요. 지하철과 일반 기차와는 다른 형태이죠. 도로 위를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도시형 경량 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호주 멜버른, 대만 가오슝 등 이미 50개국에서 운행 중인 이 트램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례선 트램이 가장 먼저 개통될 예정인데요.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운행 예정입니다. 트램 한 대당 5칸의 객차가 있어서 최대 26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총 10대가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그 외의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출퇴근 지옥철을 해결해주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일곱 번째,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드론 택시라고도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서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잠실에서 수서로 이어지는 노선 등 시범 노선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그 테스트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드론 택시의 이착륙 성능과 안정성, 운항 경로와 기상 조건 등 다양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여의도를 기점으로 초기 상용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UAM이 상용화되면 현재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광화문에서 판교를 단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이제 일본 여행이 더욱 쉬워집니다. 바로 일본 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예정인데요. 올해부터는 출국하기 전에 입국 심사를 미리 끝내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본 심사관이 우리나라 공항에 배치되어 서류 및 지문 등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던 입국 서류와 입국 심사를 위한 긴 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미리 입국 심사를 받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신원 확인만 하면 끝! 이제 일본 여행 아주 편해지겠죠? 아홉 번째, 25년 만에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도에 디자인된 것인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다가 작년 11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보안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발전된 기술력을 적용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여권 디자인이 변경되는데 10년가량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증 역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열 번째, 올해부터는 일종 보통면허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적성 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변경갱신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운전을 하나도 안 하다가 7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만 들어도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최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7년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2025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곧 시행되겠죠?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탄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운전면허증.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운전면허 제도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간소운전면허증은 2028년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11번째,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CJ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다 보니 주말에 필요하거나 일정이 촉박할 때 고민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매일 오네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택배 기사님들은 주 5일 근무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고 배송시켜도 되겠죠? 12번째, 공공심야 약국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심야 약국. 갑자기 아플 때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으나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심야 약국들이 문을 닫았었죠. 올해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야 약국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참 든든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이나 휴일 지킴이 약국 웹사이트 팜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진짜 숙취 해소제만 판매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같은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하려면 효능과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숙취 해소제는 좀 더 믿어도 되겠죠? 또한 추억의 싸이월드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올렸던 사진과 영상, 글들도 복원하여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슬슬 흑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반가우신가요? 저는 드론 택시가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 상상만 하던 날아다니는 택시가 현실화된다니.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대댓글 남길게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댓글도 1등으로 다실 수 있답니다. 우리 집 생활노트는요, 일상을 똑똑하게 지낼 수 있는 꿀팁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알찬 꿀팁들을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